뭐야? SNS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내가 알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거야? 여기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게 된 이태리 여대생들이 그동안 속았다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태리 여대생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에서 대학 졸업반에 있는 줄리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고, 여행을 하면서도 이태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와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는 어느 날 저는 휴대폰 SNS에서 굉장히 신기한 걸 봤는데요. 원래 새로운 뭔가를 보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여러 나라들의 SNS 팔로우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의 무인 시스템 점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도 없이 무인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첨단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모든 걸 제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하게 봤었죠.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 사람도 없이 무인으로 물건은 판다고? 당연하게도 저희 이태리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도 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아마 하루 만에 물건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되게 궁금해졌죠.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이라 방학이 되는 대로 중국을 가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번 방학에 중국에 여행 다녀올 거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대국이고 요즘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더라. 중국 여행을 나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될까? 이런 말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친구와 저는 중국 여행을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으로 갔어요. 입국 심사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줄도 길었죠. 속으로 우리처럼 중국을 보려는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었구나 싶었는데요. 마침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어차피 줄이 기니까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서자 전 조금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러려니 하고 숨을 참고 변기칸에 들어갔는데 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변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SNS의 디지털 강국이고 첨단 시스템들이 중국을 감싼다고 홍보된 걸 봤는데 다른 데도 아닌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면 대체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화장실을 겨우 벗어나 다시 친구에게 돌아갔는데 친구 표정이 나빠 보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니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단 1m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입국 심사가 너무 늦어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친구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그 위치 그대로였죠. 분명 SNS에 QR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입출국이 엄청 빠르다고 했는데요. 입국 심사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QR 시스템은 고사하고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수기로 작성하며 진행되고 있었죠. 공항 화장실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입국 심사 시스템도 영 허술했고 정말 한 4시간을 걸려 겨우 중국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저도 공항 나오는데 너무 지쳐서 진이 다 빠질 정도였어요. 공항을 나오면 몇 군데를 관광하고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입국 심사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저희는 그냥 호텔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저희는 진짜 황당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요즘 21세기에 아직도 창문을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올려야 하는 택시가 있다뇨.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쳤는데 호텔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그냥 막 횡단하는 거예요. 중국인 택시기사는 입에 뭘 씹고 있는지 크락션을 빵빵 울려가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막 소리쳐가면서 가더라고요. 운전도 엄청 험하게 했었죠. 이러다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무법 운전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내려서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중국의 택시비 수준과 환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분명 이 정도 거리라면 기본 요금인 12안 정도 나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저희에게 그 10배인 100위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된다며 구글앱을 켜고 우리는 중국의 기본 택시 요금을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빨리 돈을 내라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호텔 앞길가라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10배가 더 비싼 100위안을 지불하고 나서야 택시기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친구는 저에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바가지 씌운 거겠지. 우리 이태리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사는 이태리에서도 타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친구의 말에 그냥 참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호텔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비용을 꽤나 지불해서 예약했던 곳이었고 SNS에서 봤던 사진에서도 로비도 굉장히 넓고 그럴싸했거든요. 그런데 호텔 로비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비좁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이 전부 빨간색의 금색 문양이 칠해져 있었어요. 호텔인지 점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뭐지? 왜 호텔에 직원이 없는 거지? 하고 호텔 로비를 두리번거렸는데 로비 안쪽의 작은 방 안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호텔 직원 2명이 밥을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자 한 중국 직원이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보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중국 직원들을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중국인 직원 하나가 입에 먹을 걸 잔뜩 넣어서는 손가락질을 저희에게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 게 아니겠어요. 번역 앱을 켜서 우리는 여기를 예약했고 방을 배정받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고는 방번호가 적혀있는 키를 내어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했지만 일단 짐을 풀어놓고 배라도 채워야 했기에 호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호텔 직원의 안내 따위는 없었어요.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1분 만에 다시 나와버렸는데요. 왜냐면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분 나쁜 냄새들이 코를 자극했고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머리카락에 알 수 없는 이물질로 누랬거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창문에 커튼을 열었는데 창문 모서리에 거미줄도 있었고 창문 밖 풍경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창문 밖에 보이는 건 한참 공사를 하는 듯한 회색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SNS에 중국의 모든 도시가 첨단 디지털화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우수하다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서 호텔을 그냥 나와서 중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였죠.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고작 이런 걸 경험하려고 이태리에서 여기 중국까지 온 건가요? 정말 중국에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다시 중국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여행 온 당일날 이런 일을 겪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옆에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이태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있지 하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여러 국가가 있긴 했었는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한국이었어요. 친구에게 우리 한국으로 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여기처럼 별로면 어쩌려고? 하며 거절했죠. 그래도 이태리에서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후회하더라도 한번 가보기는 하자라고 하고는 친구와 함께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가 비행기에서 흘러나왔고 저희는 곧바로 공항으로 들어섰는데요. 친구와 저는 일단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게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공항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했었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중국 공항은 비교할 곳도 못 되고 우리 이태리 공항보다도 훨씬 현대적이고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는데 공항 직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최첨단 전자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여권에 있는 QR코드를 기계에 대기만 하니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끝나버렸고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한국은 공항의 모든 곳들이 최첨단화되어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도 공항 로비를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담당하고 있었죠. 정말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아니 경제대국이라던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니 저희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친구와 저는 배가 엄청 고팠어요.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식사를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도망치듯 오다 보니 한 끼도 못 먹었죠. 그뿐이겠어요. 호텔 예약은 물론 한국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공항 직원이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면서 저희를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제 옆구리를 툭 치더니 한국 여자분들은 되게 피부가 곱고 예쁘지 않아? 라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인 공항 직원 여성분은 친구 말대로 피부도 하얗고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 돌아다니는 젊은 한국인이 모두 미남 미녀였고 심지어 중년 남자분들도 어찌나 신사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꼭 모델들만 사는 나라 같았죠. 저희 이태리만 해도 60대 중후반이면 일단 배가 임신한 것처럼 잔뜩 나오고 몸에 어찌나 털들이 많은지 팔뚝과 배에까지 덥수룩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티셔츠가 배 위로 말려 올라가 배꼽이 다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은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피부도 좋아 보였고 절대 60대 중후반의 나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분은 안내지도와 바로 예약할 수 있는 호텔 목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숙소를 예약하고는 택시를 타고 송도에 있다는 한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분은 60대 초중반의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구사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왔던 짐도 트렁크에 친절히 실어주시고는 호텔로 가는 내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신 고마움에 돈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인 택시기사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그저 한국에서 멋진 여행을 하고 돌아간다면 그걸로 이미 보너스를 받은 거라면서 인사해 주시고는 가셨어요. 친구와 저는 진작에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우리가 여행을 왔으면 더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중국에 갔던 걸 후회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송도라는 곳은 엄청 미래도시 같은 곳이었어요. 호텔에서도 저희를 너무 극진하게 대해주셨고 호텔 로비부터 룸까지 모든 게 현대식화되어 있었고 완벽했죠.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풀었을 때는 시간이 매우 늦었어요. 어두운 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호텔 방 안에 창문을 열어보고는 저와 친구는 정말 황홀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어쩔 줄 몰랐었는데요. 넓게 펼쳐진 도시의 멋진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이런 게 선진국이지. 친구도 옆에서 오히려 우리 중국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중국 여행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국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 말야 하고는 웃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면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 물을 좀 사가려고 들렀다가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편의점 안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중국에서처럼 방 안에서 밥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 거려봤지만 방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한국인 한 분이 편의점에 들어왔었고 음료수를 꺼내더니 사람이 없는 카운터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호텔 로비 1층에 있던 편의점은 말로만 듣던 무인으로 운영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뭐야? 진짜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가 있잖아.
아니 근데 분명 SNS에서는 중국에 이런 게 있지 한국에 있다는 내용은 못 봤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한국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부터 무인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왔던 한국인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물품만 꺼내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편의점을 나갔는데요. 이태리에 이런 게 있다면 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훔쳐가서 동났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물건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시민의식 덕분에 유일하게 무인점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생지옥 같았던 중국 때문에 우연히 즉흥적으로 오게 되었던 한국 여행은 저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